싱그러운 초록 잎사귀, 보성에도 따스한 봄이 왔습니다. 이맘때 여행하기 좋은 곳이 있는데요. 오, 이야, 싱그러워라. 보성하면 녹차죠. 그렇지만 보성은 녹차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수많은 취향을 매료시킬 다양한 여행지가 보성에 숨어 있는데 그것도 오늘은 등량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실까요? 오, 좋아. 날씨도 좋아. 등량 여행의 첫 번째 코스는 등량만입니다. 바다에도 봄이 왔는데요. 이야, 보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바다입니다. 자, 지금 이곳은요, 바다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바다 낚시 공원이에요. 어떻게 뱀을 한번 낚아봐? 등량면 아래에 위치한 바다 낚시 공원은 수심이 깊은 선수항 위에 만들어졌는데요. 170m의 다리가 있어 산책하기에도 좋고 경치가 좋아서 봄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멋진 풍경에 사진을 절로 찍게 되더라고요. 야, 이 반짝이는 바다. 이곳은요, 배를 타고 나가지 않아도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요. 이제 낚시를 즐겨볼까요? 짜릿한 손맛을 느끼기 위해 아침부터 강태공들이 자리했는데요. 서 있는 폼이며 장비까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 던지신다. 야, 있는 힘껏 낚싯대를 던져보는데요. 월척이여 나에게 오라. 우리 조사님. 예. 아우, 낚싯대들 넉넉하신데, 아우, 제가 또 꽤나 어복이 있는 편이거든요. 예. 어떻게 낚싯대 하나 살짝 저한테 쥐어주시면은 제가 오늘 아유,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드릴게요. 이거 해보세요. 이거요? 씨알 좋은 녀석들을 낚기 위해 열심히 미끼를 끼웁니다. 월척을 잡을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나는데요. 제대로 실력 보여드릴게요. 떡밥 가득 싣고 자, 내려갑니다. 차! 친구들아, 빨리 와. 맛있는 새우 있어. 실력은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여기 근처 사시면 자주 오시겠네요. 자주 오세요? 예, 자주 옵니다. 시즌 되면은 항상 와요. 야, 그러니까 이 장비가 보통이 아니죠. 아니 근데 주로 여기 어떤 어종들이 많이 올라와요? 예, 감성돔하고 숭어가 주로 올라오고요. 그러면 여기 낚시공원에서 내가 잡은 그 물고기 중에 가장 큰 사이즈죠. 얼마나 큰 어종을 잡아봤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숭어는 60 이상 잡아봤고요. 감성돔은 5자 51? 이곳 등량의 바다낚시공원에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진입하기 편하고요. 누구나 낚시하기 편해서 좋죠. 예, 고기도 나올 때는 잘 나오니까 손쉽게 초보자도 뭐 잡을 수도 있고요. 손맛이 좋아 초보자도 즐겨 찾는 낚시공원. 이곳에는 또 들려야 할 필수 코스가 있는데요. 바로 전망대입니다. 뭐지? 오! 이야, 이 보성의 공룡부터 명당의 전망대가 있었네. 전망대에서 내려보는 보성 앞바다는 시원함 그 자체. 그저 관광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등량면 주민들의 삶도 엿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등량만의 싱싱한 꽃게부터 제철 해산물이 예술인 보성의 바다였습니다. 파란 바다를 봤다면 녹음 가득한 정원으로 가라. 한 폭의 그림 같은 나무와 예쁜 들꽃이 피어있는 이곳. 비밀의 정원, 초암정원입니다. 여기는 무슨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이국적인 분위기에 엄청나게 잘 가꿔진 이 정원. 정체가 뭐지? 어머, 새소리도 들려. 꿈꾸는 것 같아.
사계절 내내 피는 꽃과 나무. 초암정원은 전라남도 민간정원 제3호로 등록되었는데요. 약 2만 평 땅에 200여 종의 나무. 정원의 주인 김재기 씨가 하나하나 직접 심고 가꾼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어머님과 28의 세상을 뜨셨어. 그래 너무 좀 안타깝고 그래서 그때부터 갔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 산소 주변에 심은 것이 30년, 40년,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전라남도 민간 정원까지 되어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시간이 더해져 이렇게 멋진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멋진 공간으로 좀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가십시다. 네, 가시죠. 빨리 보여주고 싶으셔가지고 막 계속 인터뷰하시면서 다리가 이러셔. 예. 야, 너무 예쁘다. 여기는 왜 이렇게 물을 떠났을까요? 빗물이 받아진 거 아니었어요? 네, 아닙니다. 나르는 새도 갈증을 느끼니까 새들 물 먹으라고. 어머. 작은 새들까지도 배려한 이곳. 같이 걸으면서 들으니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바위 하나에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 시간 가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 쉬어가는 공간도 마련해 두신 예. 거예요? 가봐도 돼요? 그래요. 야, 여기도 느낌 있다. 이야. 정원을 찾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작은 정자도 만들어 놓았는데요. 쉬어가며 보는 마을의 풍경에 고즈넉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편백나무숲과 대나무숲, 과수원길, 길가에 피어난 봄꽃까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을 넉넉히 두고 와야 제대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예쁘죠? 와. 내가 설계해가지고 네. 얘가 아담하게 야, 이게 뭐야? 이런 멋이 보성 등량에 있었구나. 드넓은 예당 평야와 등량만까지 이렇게나 좋은 뷰가 보성에 있었네요. 초암정원의 숨겨진 재미 바로 이 가옥인데요. 김재기 씨가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이 집은 260년의 시간을 지켜온 고옥입니다. 때문에 집안 곳곳에 삶의 흔적이 배어 있는데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그리운 어머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추억과 사랑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초암정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봉산 자락으로 이동했습니다. 산 아래에 자리한 해평호수가 햇살을 받아 깨끗하고 푸르게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그저 보고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이곳. 여기에는 또 어떤 모습의 보성이 있을까요? 너무 좋다. 등량의 바다, 등량의 정원까지 섭렵했으니 이제는 등량의 색다른 맛을 볼 차례 아니겠어요? 숨어있는 등량의 맛을 찾아라. 저 꽃나무 아래에 누가 계시는데. 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 테이블에 뭐가 보이기도 하고 잠시 옆자리 좀 앉겠습니다. 예. 예. 아니 보성에 그것도 네. 이거 등량이 아주 상큼하면서도 색다른 숨은 맛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대체 그렇습니다. 뭐예요? 네,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보성에서 특색인 보성 천연 발효 흑초를 만든 곳입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흑초요? 색이 진해서 흑초라고 불리는 보성식초는 현미와 보리를 자연 발효시켜 만들었는데요. 시지 않을까 했는데 어머,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근데 대체 이게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노지 저희 부지 안에 있는 흑초 항아리 밭이 있습니다. 흑초 항아리 맞죠? 네, 네. 굽어진 소나무 너머로 보이는 항아리밭은
말 그대로 장관이었는데요. 와, 아니 대체 이게 뭐예요? 여기가 바로 항아리밭입니다. 식초 항아리밭. 대체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셀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그 흑초가 발효가 되고 있는 거예요? 됩니다. 발효와 숙성까지 통발효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와, 완전 그림이에요, 그림. 뭐 이게 대체 몇 개야? 제가 직접 세어봤는데 항아리가 무려 2,000여 개가 됐더라고요. 그 안에는 사장님의 정성이 가득 들어간 흑초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와, 향이 딱 올라온다. 이건 지금 식초가 돼가는 과정에 이게 식초의 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초산막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장 같은 거는 뭐 찍어 보고 막 예, 이러잖아요. 예. 이것도 이렇게 좀 살짝 찍어 보고 찍어볼 수 보시나요? 있습니다. 그럼요. 예. 이런 거를 이거 욕심 안 내면 안 되지. 발효가 시작된 지 3개월, 초산 발효 중인 흑초의 막을 걷어내고 한번 먹어보았는데요. 아주 새콤한 게 발효가 잘 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초산 발효가 시작되면 약 3년의 숙성을 거친 뒤 흑초가 완성됩니다. 결국은 이 보성이 기후와 이 재반 일조량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흑초를 노지에서 할 수가 있고, 저의 조그만 꿈이라면 흑초의 지리적 표시 제1호로 보성 흑초를 꼭 올리고 싶습니다. 2014년부터 흑초에 대해 연구한 대표님은 우리 고유의 흑초가 세계 제일이 되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와, 여기는 제대로 익은 티가 나는 흑초네요. 그렇죠. 이건 숙성된 3년 숙성된 흑초입니다. 숙성된 흑초라 그런가 색깔부터 남다른데요. 직접 따라보니 은은한 갈색이 정말 예쁘죠. 어린 흑초도 먹어봤으니 또 이렇게 제대로 익은 이 흑초도 제가 봤습니다. 향기부터가 향이 아까 그거. 네, 흑초가 정말 제대로 익었더라고요. 몸에 좋기로 소문난 흑초에 멀리서도 꾸준히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자연의 어떤 조화 속에서 좋은 온기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식초보다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요. 이보다 좋은 환경이 또 있겠어요? 이 산세 좋은 이 공기 좋은 곳에서 익어가는 이 흑초 안 먹으면 나 울 거야. 여러분 흑초 꼭 기억해 주세요. 아까우니까 탈탈 털어 마셔야지. 따뜻한 햇살, 싱그러운 봄을 따라 여행한 보성. 등량에 숨겨진 모습들 어떠셨나요? 사람과 사랑 가득한 이곳, 봄을 찾아 떠나온 보성에서 만난 등량 여행. 등량으로 오셔서 힐링하세요. 연두비 풍경과 함께 찾아온 4월, 경북 안동엔 전통의 감성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야, 하얀색 천이 노랗게 물들었네요. 네, 전통 섬유는 자연의 색을 갖다 입히면 그 표현할 수 없는 은은하고 편안한 그런 예쁜 색이 나옵니다. 의복부터 생활용품까지. 그렇죠. 섬유공예는 무궁무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도 아니라는 뜻에서 무삼이라 불린 전통 섬유에 생명을 불어넣은 주인공 김연호 작가의 봄날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찾아간 곳은 경북 안동시 남우면에 자리한 한옥 공방. 아, 날씨 정말 좋다. 여기구나. 어디 계세요? 네, 작가님. 여기 있어요. 김연호 작. 여기 있어요. 아이고,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 반갑습니다. 야, 너무 멋지신데요? 아유, 오늘 염색 복장입니다. 아, 네. 역시 주 전공.
이거 앞치마하고 네, 염색. 네.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멋진 이 한옥이 바로 이 작가님의 공방인가요? 네, 이곳이 제가 염색 작업을 하고 작품을 만들고 하는 공방입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김연호 작가의 작업실. 주로 이곳에서 전통 의복을 디자인하거나 규방 공예 작품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공예를 시작한 뒤론 하루 서너 시간 이상 잔 적이 없을 정도니 김연호 작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기도 합니다. 마침 오늘은 봄맞이 염색을 하는 날. 오, 우리 선생님께서 정성스럽게 지금 쪼물쪼물 하고 계신데, 아니 근데 지금 이 염색을 하는 염색의 재료가 이거라고요? 이거 양파 껍질 아니에요? 예, 양파 껍질입니다. 오, 신기한데. 아니 그럼 양파 껍질은 어떤 색이 나와요? 노란색이 나오는데요. 반복해서 염색을 하면 아주 찐 노란색, 황색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오, 하면 할수록 더 짙어진다. 네, 오, 갈색까지 낼 수 있어요. 오 그렇다면 선생님은 염색 재료를 뭐 사시는 게 아니라 천연 염색인 거예요? 네, 그 뭐 자연에서 풀뿌리, 잎, 뭐 꽃, 뭐 이런 것들, 열매 이런 것들이 염색될 수 있는 자연 천연 재료면 뭐든지 다 염색 대상이 됩니다. 염색이 됩니다. 이야, 그렇군요. 이게 피부에 닿는 거니까 몸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연에서 채집한 재료들이 고운 색을 내는 것을 보면 희열을 느낀다는 김연호 작가. 독학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천직이 됐습니다. 우와, 세상에나. 이야, 하얀색 천이 노랗게 물들었네요. 우와, 마법 같아요, 마법. 예, 이 자연에서 이런 색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오, 자연의 색입니다. 자연이 네. 주는 이 봄의 노란색. 예. 정성을 들일수록 색이 짙어지는 천연 염색. 빛과 바람이 더해진 후에야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와, 드디어 염색 끝!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은데요. 네. 근데 이렇게 줄에 걸어 놓으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햇살 받으니까 반짝반짝 너무 좋아요. 네, 그렇죠. 천연 염색은 은은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또 자연의 색상을 입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전통 섬유는 자연의 색을 갖다 입히면 그 표현할 수 없는 은은하고 편안한 그런 예쁜 색이 나옵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네. 은은한 색깔. 네. 근데 작가님, 저기 아래에도 예쁜 천들이 있네요. 구경 네. 좀 시켜주세요. 네. 와, 어유, 너무 색상이 너무 좋아요 여기도. 와, 세상에나. 와, 이야, 곱다 고와. 아니 그런데, 작가님, 이 색상은 정말 고운데 천이 좀 독특하네요. 네, 안동포 중에 무삼이라고 하는 천입니다. 무삼이요? 네. 아, 어떻게 이런 색상이 나와? 이거 뭐예요? 어떤 염색? 이거는 홍화꽃에서 붉은 색소를 추출해서 염색한 겁니다. 오, 그래요? 예, 그 꽃도 또한 반복 작업을 하면 아주 붉은 대홍색도 낼 수 있습니다. 옆에는요? 요거는 안동포 중에서 아롱배라고 하는 건데요. 네. 쪽염색을 했습니다. 쪽? 네. 옆에 붉은색은? 이거는 소박목이라고 나무를 쪼개서 삶아서 이렇게 물을 내서 한 겁니다. 나무 껍질에 이런 네. 고운 색이 나오는군요. 나와요. 예. 네. 그리고 이 색은 그냥 천연에서 이 색을 바로 얻을 수는 없고요. 네. 이렇게 쪽염색을 한 다음에 황연이라고 붉은 노란 색소를 다시 염색을 하면 이렇게 이제 녹색 계열의 색이 나옵니다. 와. 예. 천이 더 많이 가는군요. 네, 청색하고 노란색을 섞으면 초록 종류의 색이 나오죠. 이렇게 보니까요. 네. 보니까 이 그린 색깔, 푸른색 사이에 네. 정말 저 파란색과 노란색이 살짝 보이죠? 보여요. 예. 제 눈이 좋은 거 아니죠? 다 보이는 거죠? 느낌을 제대로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네네. 이제 이거 노랑은 양파 껍질을 반복해서 염색을 한 겁니다. 와, 이런 무쌈에 이 자연 염색이 들어가니까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네. 주로 안동포 하면 그 수이 뭐 이렇게 줄곧 해왔습니다. 그렇죠. 누런 색깔. 네, 노란 색깔. 안동포 하면 뭐 수이 하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안동포의 고부가가치도 할 겸 또 이렇게
이 대마 이 천에다가 염색을 하면 굉장히 깊고 아름다운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염색의 그 무삼의 고부가 가치도 창출하고 또 천연의 색을 입혀서 더 이제 멋스러움도 또 보여드릴 겸 이렇게 염색을 하게 됐습니다. 오, 진짜 이 안동포 무쌈 하면 네. 정말 누런색에 네. 이건 실생활에게 입고 다니는 게 좀 그렇죠.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예쁘게 색상을 입혀놓으니까 네. 이런 천으로 저 네. 옷 한 벌 해입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옷이 저기 전시실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래요? 네. 구경식 해주세요. 네. 같이 가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옷이에요? 촘촘하게 짠 고운 안동포와 달리 얼기설기 옅고 거칠었던 무삼은 홀대받던 비운의 전통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현호 작가에겐 무한한 가치를 지닌 보물처럼 느껴졌죠. 현재는 무삼 배짜기와 작품 교육을 함께하며 무삼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김현호 작가. 전통 섬유 공예가로서 20년 세월을 훌쩍 넘길 동안 김현호 작가의 작품 세계는 더 뚜렷하고 선명해졌습니다. 와, 근데 선생님 작품 보니까 일단 너무 멋져서 그냥 입이 탁 벌어지면서 감탄사가 나오는데 한국의 미가 그대로 녹아있는 이 무삼 작품. 근데 무엇보다 좋은 건요, 이게 실용적인 면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모토는 그 한복에 약간 우리 한복 입으면 좀 불편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불편한 부분은 이제 좀 최소화시키고 그 뭐 전통을 거스르지 않는 입어서 예쁘고 편한 옷을 제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편해야 자주 입고 네. 예뻐야 자주 입고 네. 그래야 우리의 전통이 쭉 이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무삼의 전통을 쭉 이어오신 우리 선생님 이번에 좋은 일 있으셨다고요? 네, 경북 최고 장인에 선정됐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기 한글만 쭉 파오시니까 이렇게 멋진 좋은 결과가 있으셨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야, 상 받았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쭉 해왔던 그런 일들에 대한 약간 보상을 받는 느낌? 예, 그런 생각도 있었고 앞으로 또 이 전통 직조인 이 무삼 직조와 이 상품 개발을 열심히 잘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다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길 가실 거잖아요. 네. 우리의 멋진 무삼의 작품을 또 만들어 주실 텐데 앞으로 그 포부, 미래, 꿈. 앞으로 그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고부가가치의 작품도 만들고 대중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제품도 만들고 후배 양성도 하면서 열심히 무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꼭 지켜주셔야 돼요, 선생님.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무삼에는 선생님이 희망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요. 김현호 작가의 손을 거친 무삼은 천연 염색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이제는 전통을 훼손하지 않고도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을 연구한다는 김현호 작가. 그 무궁무진한 매력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우연히 시작한 천연 염색을 계기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무삼을 살려낸 전통 섬유 장인. 늘 따뜻한 봄날 같은 김현호 작가의 작품 활동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5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 방역사 힘내소입니다. 오늘은 충남 금산의 금빛 시장을 찾아봤고요. 오전 시간이라 코로나 시대라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의 전통 시장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어줄 청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전통 시장으로 가소!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소가 간다. 충남 금산에서 전통 시장을 반짝이게 하는 청년 소상공인을 만나봅니다. 인삼으로 유명한 고장이죠. 이곳은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에서도 명품 전통시장으로 소문난 금빛 시장을 방문했는데요.
시장을 들썩들썩이게 한다는 청년들 대체 어디 있나요? 어머니, 청년들이 장사하는 데가 어디예요? 뭔 장사요? 청년들이 뭐 물건 판다고 하던데. 청년몰? 아, 여기로 가면? 역시 내비게이션보다 더 확실한 건 현지 주민들의 이정표죠. 드디어 금빛시장 청년몰을 찾았습니다. 청년들의 재치가 녹아든 간판들 보이세요? 아, 청년몰이 여기구나. 별처럼 빛나라 나의 청춘아, 피어나라 청춘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년 사장님이신 건가요? 아니요. 청년 사장은 아니고요. 저희 시장에 있는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들락날락이라는 청년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시장을 반짝반짝 빛내는 이들. 2015년부터 이곳 금산에서 청년 자리바퀴를 만들고 협동조합을 설립했는데요. 2019년부터는 금빛시장에 정착해 문화예술 활동은 물론이고 금산의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쭉 둘러보니까 가게들도 많이 있고 이것저것 많이 판매하는 것 같은데 거리가 좀 썰렁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작년까지는 여러 다양한 월장 행사도 그렇고 이제 시장 상인분들이 직접 나와서 프리마켓도 주최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발걸음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그게 전면 스탑된 상황이다 보니 좀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고 있으세요. 점점 고령화되는 농촌 마을, 인구 소멸의 위기를 지켜본 청년들이 금산에 남아 꿈과 희망을 펼치기 위해 시장에 들어왔는데요. 코로나19 이전에는 프리마켓과 축제 등을 펼치며 활성화되었던 금빛시장. 하지만 지금은 한산한 시장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또 이 거리에 힘을 불어 넣어드려야겠네요. 힘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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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곳곳에 울린 힘내소의 기운 안고 청년들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여기가 여우자파점입니다. 오, 자파점이요? 네. 와, 신기한 거 많이 있다. 들어서자마자 신기하고 예쁜 소품들이 반겨주는 이곳. 청년들의 예술 작품은 물론 금산의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머, 누가 자파점 사장님 아니랄까 봐 스티커를 노트북에 왜 이렇게 많이 붙여놨어요? 아, 제가 원래 이렇게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씩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스티커가 전부 다 여기서 판매하는 거예요? 네, 저희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직접 그려서 디자인한 스티커도 있어요. 네. 제가 기가 막힌 아이템 하나 있는데 추천해 드릴까요? 어떤 거죠? 얘 어때요? 죄송한데 좀 똥같이 생겨가지고. 자, 청년의 재기발랄함이 느껴지죠? 저처럼 둔탁한 힘내소와는 180도 다른 깜찍한 소품들. 그런데 여기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청년의 아름다운 가치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파점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특징은 사실 저희가 그냥 운영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친환경적인 가치를 같이 추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저희 어떤 자부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장해드릴 때는 저희가 이제 가져오는 물품들을 다 비닐 포장을 없앨 수는 없지만 저희가 드릴 때만은 이제 종이 포장으로 사용을 하자 해서 택배 보낼 때도 다 종이 포장재로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파점 내부에서는 이제 대나무 빨대나 칫솔 같이 일회용 제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이곳 자파점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주민들과 소모임과 교육도 해왔는데요. 지금은 잠시 중단된 상태랍니다. 자파점이 단순히 판매만 진행하는 공간이 아니고 작년에는 재작년도 그렇고 여기서 작은 소모임이나 이벤트 같은 것들도 많이 열었어요. 근데 이제 협소한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진행하는 모임이다 보니까 그런 문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못하는 게 가장 아쉬운 점이죠. 코로나19 속 또 다른 금빛시장 청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시장 내 책방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통시장 안에 책방이 있어서 상당히 새로워요. 아, 네, 맞아요. 금산에 사실 동네 책방이라고 할 만한 공간이 없었는데 제가 여기를 딱 보고 이곳에 전통시장에 책방을 해야겠다, 청년몰에 책방을 해야겠다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독립서점이라
어울릴 듯 하면서도 한편 이색적인 공간인데요. 덕분에 시장 분위기도 달라졌다네요. 청년몰이 여기 생기면서 분위기들이 좀 많이 달라졌겠어요. 예전에는 진짜 전통시장이다. 그래서 뭐 오래된 점포들 있고 기존의 상인분들이 운영하시는 가게만 있었다면 지금은 영화관도 생기고 청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점포들이 생겨서 좀 더 젊은 느낌이 있는 시장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시장 상인과 손님들을 모으고 잊고 엮기 위해 만든 이곳. 코로나19 이전에는요, 타로 수업과 글쓰기 수업, 심야 책방과 같은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했는데요. 시장의 쉼표이자 숨표 같은 곳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아무래도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지원군이 돼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뭔가 해보겠다고 했을 때 응원해주고 같이 해보자 하고 또 좀 반짝이는 아이디어들 이런 게 가득가득 나온다는 점이 좋습니다. 함께라서 더 빛나고 같이 있어 힘이 되는 금빛 시장의 청년 식구들. 코로나19 속에서도 시장 활성화와 다양한 활동을 위해 지금도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답니다. 처음에 이 청년몰을 소개해 주셨고 잡화점 사장님 그리고 서점 사장님 전부 다 잘 아시는 사이신가 봐요? 네, 저희 지금 들락날락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전부 이사님들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사님을 부르는 또 특별한 호칭이 있으시다고요? 어떤 단체나 조직을 보면은 팀장이나 과장이나 여러 직급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조금 그걸 유두리 있게 편안하게 부르기 위해서 필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저 그 필이 알아요. 송창식 동상이 가수분이 부르신 거죠. 이 노래에 나오는 그 필이 이끄는 필이. 네. 그러면 남자 필이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보통 축제 기획 담당 필이를 맡고 있습니다. 예전에 또 여기 청년몰에서 항상 월장을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월장은 말 그대로 월에 한 번 열리는 장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산 이제 시장, 그다음 청년몰, 저희 협동조합이 같이 기획하고 하는 행사고 금산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예요. 금빛 시장에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열렸던 작은 축제 월장. 2016년부터 시작한 월장은 2019년 청년들을 만나 더욱 풍성해졌는데요. 친환경, 맥주, 동화나라까지 매월 주제가 있는 특별한 나라를 시장에서 선보였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까지는 오프라인 행사를 매달 열었지만 2020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은 아쉽게 못하고 있고요. 그 대신 저희가 온라인으로 좀 생중계라든가 아니면 경품 행사 이런 부분을 좀 대체하고 기획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의 활동으로 인해서 금산에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잘 다져지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금산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청년들의 만남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통시장 힘내세요. 전통시장에 불어온 청춘의 바람. 단순히 매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획하며 소통하고 시장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청년들. 코로나19 속에서도 금빛 시장의 청년의 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독수리 활동지 경남. 봄은 겨울을 보낸 독수리가 몽골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직접 이래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무서워. 하지만 여기 떠날 생각 않고 눌러앉은 독수리가 있다는데요. 저렇게 얌전하게 있는 거 처음 보네. 표정 너무 귀엽다. 약간 사람 쭈구리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저또 가야 되는데 저걸 쳐다보니까 외로워 보여서 발이 안 떨어진다고 짜지. 사람들 발 꽁꽁 묶어놓고 애간장 태우는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진주시 외곽 설봉산 인근 야산으로 독수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 산 꼭대기 가면은 그 카페가 있는데 그 주위에 그 독수리가 많이 타는데 지금 있을란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명 인사가 된 것 같죠? 안녕하세요. 예, 맞아요. 제가 터질 때만처럼 행사하는 독수리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아까 올 때는 있었는데 지금 밑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독수리도 봄맛이라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카페에 살아요? 살진 안 하고요. 그냥 한 번씩 이래 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카페 사장님을 따랐습니다. 요 어디 시켰네. 아, 저기 있네요. 저기 저쪽에 저 나무 옆에. 커다란 몸집의 독수리 한 마리 포착. 주변을 살피는지 연신 두리번 호기심 가득한 모습이죠. 한 3년 됐는데 작년 또 11월 말인가 와가지고 2마리 왔는데 지금 한 마리만 아직까지 남아있네요. 뭐 먹이 주고 나면은 뭐 하루나 이틀이나 있다가 오고. 하늘의 제왕이라 부르기엔 걸음도 조심조심, 소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용맹스러운 건 고사하고 굼뜨는 게 천하태평인데요. 사냥은커녕 맹수에게 잡아먹힐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다친 줄 알았는데 다친 것도 아니고 잘 날아다니고 활동도 잘 합니다. 근데 이제 가지도 안 하고 이 카페 주위에서 카페 안에도 들어오고 편백숲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보통 길에 있어요. 이틀에 한 마리씩 이리 주니까는 조금 부담은 돼요. 아, 이거 금방 먹어요. 생닭을 발견하곤 한 걸음 다가와서는 순식간에 낚아챕니다. 배가 고프면 오는 것 같아요. 자기 자고 또 배가 고프면은 또 들려가지고 그냥 한 마리 얻어먹고 가고 그냥 주다 보니까는 계속 지금 주게 된 겁니다. 고기 냄새에 까마귀도 기웃거려 보지만 음식 앞에선 한 채의 양보도 없죠. 혹시 날기도 하는가? 아, 그래가 저걸 나는 걸 보고 가려고 한참을 기다려서 3시간을. 아, 3시간이나? 근데도 안 움직이는 거야. 일단 멋있고요. 가까이서 하늘을 나는 걸 옆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근데 저렇게 또 순하다는 것도 느꼈어요. 가까이 다가갔는데 달겨들지도 않고 독수리 하면 왠지 발톱도 날카롭고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며칠 후 요즘 손님들 관심사는 단연 독수리인데요. 독수리? 아니, 못 봤는데. 엄마 봤어? 아니, 나는 한두 번 봤는데 요즘에 안 보이더라고. 왜? 몽골로 갔나, 얘가? 독수리가 있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장님한테 물었어요. 혹시 키우는 거냐고.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녀석들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온 사람도 많습니다. 저게 날개를 펼치면 1m가 넘는 거잖아. 대박이다. 어머, 털 굴른다. 귀여워. 신기하다. 되게 크네요. 약간 사람 쭈구리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성인. 아, 너무 귀엽다. 카페에 왔는데 독수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 독수리가 이 카페의 명물이라고 하던데요. 제 집 마당인 양 아예 자리 잡기도 수십 번. 안에 들어가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놀라고 신기해하고 그랬죠. 저기 앉아 있었거든요, 독수리가. 그랬더만 옆에 가가지고 손님들이 쓰다듬고 옆에 바로 앉아가지고 막 사진 찍고 해서 좀 걱정도 되고 제가 되나 싶었는데 의외로 걔가 무슨 애완새처럼 가만히 있어요. 이 정도면 스타성을 갖춘 것 같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면서 친구도 생겼다는데요. 자기들끼리 교감이 통하는가 봐요. 많이 봤던 친구처럼 네네 각자 행동을 하면서 쳐다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잘 놀던데요. 하늘에 길이 하나 열린 것 같아. 그러네. 어딘가 숨었다 짠 하고 나타나면 덩달아 흥분지수 급상승. 언니야, 저 독수리 아니야? 맞아. 아,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독수리는 약간 맹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얌전하게 있는 거 처음 보네. 사실 무섭긴 한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해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커요. 가발 쓴 것 같아. 저번에 한번 보고 그때는 저애보다 덩치가 좀 더 큰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밑에서 봤는데 오늘은 또 오니까 또 덩치가 좀 작은 다른 애가 하나 또 있네요. 빨리 어떻게든 뭐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월동을 마친 독수리는 지금쯤 몽골로 돌아가는 게 습성이라죠.
그런데 녀석을 일부러 보낼 수도 없고 전문가에게 문의했습니다. 작년에는 4월 말까지도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월 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고성도 지금 한 30여 마리가 있어요, 어제까지. 오늘은 지금 이제 한 10대 마리 있던데 아마 그런 애들이 같이 모여서 가지 않을까 싶네요.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죠. 저도 집에 가야 되는데 아직 집에 못 가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독수리는 설세인데 지금 가야 할 시기가 많이 지났거든요. 집으로 돌아갔다가 올 겨울 돼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맘씨 좋은 사람들 덕분에 겨울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조만간 두 날개 활짝 펼치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길 바랄게요. 찌개 등을 끓이거나 담을 때 사용하는 오지 그릇, 바로 뚝배기입니다. 끓는 속도가 느리지만 식는 속도 역시 느린 탓에 국물 있는 요리를 해먹을 수 있고 데워진 음식을 담아둬도 그 온기가 오래가는데요. 이 뚝배기를 이용한 아주 특별한 요리가 있습니다. 깔끔하고 그리고 또 온기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질리지가 않아요. 이색 뚝배기 요리 지금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음식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또 뭐 순두부찌개. 그런데요,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뚝배기 음식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다양한 뚝배기 음식 중에서 특별한 뚝배기 요리를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요리인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자고요. 청주에 아주 특별한 뚝배기 음식점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뭐 뚝배기로 이용해가지고 특별한 요리를 만든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요리예요? 아, 네, 저희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뚝배기 떡볶이 전문점입니다. 뚝배기 떡볶이요? 네. 뚝배기가 떡볶이를 만났습니다. 뚝배기 떡볶이. 뚝배기 떡볶이를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볼까요? 뚝배기 안에 미리 준비한 특제 양념과 양배추, 쫄면, 어묵과 달걀 등을 푸짐하게 넣습니다. 일단 아침에 이제 들어오는 식재료들로요. 저희가 이제 양배추를 썰고 아침에 뽑은 밀떡을 떼고 쫄면을 썰고 계란을 삶고 그렇게 이제 뚝배기 안에 세팅을 해서 저희 특제 소스를 넣고 육수를 넣고 끓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제 소스. 그리고 미리 만든 육수를 부은 후 7분가량 팔팔 끓여줍니다. 뚝배기의 새로운 발견!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뚝배기 떡볶이랍니다. 와, 야, 이 떡볶이가 뚝배기 넣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찌개 같기도 해요. 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뚝배기로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아, 이제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원래 원조 뚝배기 떡볶이 원조세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배운 것밖에 없어가지고. 네. 과연 뚝배기와 만난 떡볶이의 맛은 정말 궁금한데요. 찬홍 리포터, 맛이 어때요? 와, 어떻게 또 이렇게 양념 맛을 잘했는지 진짜 매콤하면서 달콤하면서 떡은 이렇게 좀 뚝배기에다 끓이면은 그냥 물을 것 같은데 쫀득쫀득해요. 네, 일단 뚝배기에 담겨서 나오니까요. 일단 따뜻함도 오래 가고 뭔가 좀 더 감칠맛 난다고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비주얼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비주얼이 최고. 기분 좋은 매콤함에 계속해서 젓가락질을 하게 되는데요. 유자 단무지로 단짠의 조화까지 더해지는 마성의 뚝배기 떡볶이랍니다. 뚝배기 떡볶이와 함께할 수 있는 환상궁합, 매운 어묵과 양념 만두도 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선 힘들고 그리고 시간은 많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랑 함께 신메뉴를 개발해보자 해서 작년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맛이 또 어떨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떡볶이 국물에 어묵, 그리고 청양고추와 파를 얹었는데요. 두 가지 다 매운 편이라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사이드 메뉴 중에서는 가장 잘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네. 나 오늘 그냥 매운맛에 그냥 빠지고 싶다. 그러면 우리 간단한 분식으로도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네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랍니다. 뚝배기 떡볶이의 업그레이드판, 떡볶이 전골도 있습니다. 떡볶이에 만두, 소시지와 튀김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데요. 역시 커다란 뚝배기를 사용했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뚝배기에 담겨진 저희 뚝배기 떡볶이를 드셨으면 좋겠어서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뚝배기 떡볶이에 이어 또 다른 이색 뚝배기 요리를 만나러 갑니다. 카페 같은 분위기의 식당에서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이 음식 과연 뭘까요? 아니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요. 네네. 이곳에 오면은 뚝배기로 만든 요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네. 이건가 본데요? 아니 도대체 어떤 요리예요? 이걸로 말하자면 뚝배기 짬뽕 파스타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뚝배기의 새로운 발견! 이번에는 뚝배기 짬뽕 파스타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커다란 프라이팬에 다진 마늘과 파, 고추씨 기름을 넣고 그 위에 손질한 해산물을 넣은 후 불맛이 나도록 볶아주는데요. 거기에 비법 재료도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입니다. 해산물의 비린맛이나 깔끔하게 요리를 하기 위해서 화이트 와인을 사용해서 비린맛을 날려주는 겁니다. 알코올을 사용을 해서. 네. 양배추, 파, 당근, 브로콜리, 양송이 등 다양한 채소에 청양고추, 베트남 고추를 넣고 파스타면을 넣어 볶아줍니다. 그런데 이 식재료들 아주 특별한 곳에서 공급받는다고 하네요. 부여에 있는 신촌이라는 이제 마을인데요. 거기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재배를 해서 이제 보내주세요. 어렵게 구한 특수야채 빼고는 저희가 다 고향에서 부모님 다 보내주고 계세요. 부모님이 손수 재배한 청경채와 숙주 나물까지 듬뿍 얹은 후 비법 육수까지 넣어줍니다. 자, 이제 옮길 겁니다. 요리의 마무리는 뚝배기에게 맡기는데요. 뚝배기에 부어 한참을 더 끓이면 두 번째 이색 뚝배기 요리! 뚝배기 짬뽕 파스타 완성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뚝배기가 짬뽕과 파스타를 만났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이 짬뽕 파스타 이름도 생소한데 이 음식이 또 뚝배기로 나왔어요. 와,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남자분들이 데이트를 하든 가족들이 아빠들이 식사하러 왔을 때 좀 얼큰하게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걸 개발을 하려고 해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파스타가 뚝배기에 나오다 보니까 사실 파스타는 국물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국물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국물부터 어떤 맛일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짬뽕 파스타 국물 맛은 과연? 와, 파스타가 이렇게 얼큰합니까? 되게 좋아하세요. 그럼 이제 공깃밥 달라고 하시고 소주 한 병 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오셔서 이제 맛있게 식사하고 가세요. 짬뽕과 파스타의 조합 정말 신기합니다. 이걸 짬뽕이라고 해야 할까요? 파스타라고 해야 할까요? 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은 짬뽕 맛인데 씹는 식감은 파스타라는 점. 중국집에 온 느낌도 나고 이태리 레스토랑에 온 느낌도 납니다. 와, 정말 맛 좋은데요? 얼큰한 짬뽕 느낌에 이탈리아 정통 파스타 느낌까지 더해져 세상 유일무이한 새로운 맛을 탐험하는 느낌. 무엇보다 뚝배기에 담겨 있어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드실 수 있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이렇게 음식을 개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한 층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고객층이 아니라 남녀노소 와서 다 맛있게 식사를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만족하고 가시는 요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뚝배기 하실래요? 우리 전통 그릇인 뚝배기로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데요. 천천히 끓고 오래 식지 않는 뚝배기가 떡볶이와 파스타를 만났습니다. 뚝배기 떡볶이와 뚝배기 짬뽕 파스타. 여러분, 한 뚝배기 하실래요?